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얼마 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석한 곳 중에 여러 곳에 해당되는 발표가 있었는데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안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안성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시로 평가받아 왔고, 실제로 철도가 구축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가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계선에 붙어 있는 평택은 고속철도에 고속도로,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대규모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니까요, 인구가 54만 명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평택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한 20여 년 전이었거든요. 한 28만 명, 29만 명이었어요. 안성과 평택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철도와 고속도로, 산업단지 유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발전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안성도 평택이 성장한 것처럼 안성도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안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호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안성은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 정중앙을 관통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에 세워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재 안성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현재 안성 시내로 진입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안성 맞춤 IC까지 35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어디로 이용을 할까요? 바로 1시간 가량 단축시키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는 안성의 나들목이 4개나 만들어집니다. 이런 호재가 있기에 안성을 성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용인 SK하이닉스가 바로 안성에서 3.5km 떨어진 용인 원산면에 세워지기에 대형 산업단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 SK하이닉스의 최대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토지 보상이 아니라 공업용수 방출입니다. 용인 하이닉스에서 식각을 하고 난 공업용수를 내보내야 하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지나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용인 원삼 바로 아래가 안성입니다. 만약에 용인 하이닉스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공업용수가 잘못되어서 오염된 공업용수로 단 한 번의 실수로 내려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용인 하이닉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안성의 동의를 받고 오지 못하면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업용수를 안성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곳이 안성입니다. 그런데 안성이 그냥 허가를 내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안성에 하이닉스 관련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4개 IC 유치, 용인 하이닉스 관련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호재가 마지막 안성이 성장하는 이유의 퍼즐을 맞추어 갑니다. 바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2개의 철도가 안성을 지나간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것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열십자 형태로 만나서 지나갑니다. 바로 평택 부발선이 서평택에서 이천 부발로 이어져 나중에는 강릉으로 연결되는 철도입니다. 또 하나는 북쪽 동탄에서 출발해서 남쪽 청주 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이 만들어지는 철도가 안성을 혁명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당연한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고속도로나 철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요, 도시의 성장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발전된 곳이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도시들을 보면 거의 모두 성장해 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이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기에 호남 쪽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성은 2개의 철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계획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초라해 보여도 계획이 실행되어서 그 목적대로 만들어지면 상황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 있고 철도가 뻥뻥 뚫려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없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4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없는데 철도 2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부동산 투자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2, 3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안성시는 경기 남부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 도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고속도로, 철도가 동서남북을 이어가고 있기에 당연한 발전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 왔을 때 평택이 28만 평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평택시가 아니라 평택에 있는 송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송탄이 송탄시로 먼저 성격을 했고요. 평택군에서 평택시로 나중에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54만 인구가 되었고 향후 80만을 예상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1호선 지하철, 대규모 산업단지 같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안성이 이제 평택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평택의 모든 지역이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도 보면 논밭이었던 소사벌이 새로운 미니 도시로 만들어지고요. 고덕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는 특정한 지역이 성장했습니다. 과연 안성에는 어디가 성장할까요? 아마도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가 핵심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한 번 더 짚어드린다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출구,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빈도수가 많은 안성맞춤 IC 부근이 성장하겠죠. 또한 용인하이닉스의 배후산업단지가 어디로 만들어지는지 찾아보면 어렵지 않겠고요. 아마도 그것은 보게면 고산면 일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는 지점, 평택 부발선 유치를 위해 계획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면 스타필드역, 공도역, 중앙대역, 안성시청역, 버스터미널역, 배터리 쪽으로 빠져서 부발로 이어지는 밑그림을 그렸던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한 동탄에서 출발해서 청중으로 빠지는 쪽은 안성 어딘가를 거쳐서 간다면 아마도 더블 역세권이 반드시 생길 것 같습니다. 평택 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이 만나는 교통 결절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아마도 최대 이슈가 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교통 결절점이 어디일까요? 평택 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이 교차하는 곳에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팩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을 찾는 것이 토지 투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 그 교통의 결절점이 만들어지는 곳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곳은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복잡한 번화가에 만들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겠지요. 현재 도심의 가장자리나 향후 도심이 확장되는 곳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평택 부발선 계획에서는 현수교차로 부근이 안성시청역으로 만들어지는 예상들을 예전에 그려놓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현재는 결정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예상할 수는 있지만 여기다라고 무리하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지역 정보를 들어보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평택 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지나가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찍었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편집해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들이 그래도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다행히도요. 평택 부발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나올지 정말로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도 모두 통과되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네요. 그럼 1년 전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들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철도 교통의 교통 결절점이 어디가 될지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성시입니다. 자, 그 안성시가 이제 노선 개통 현실화라고 뉴스에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가 안성이라 했는데요.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평택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평택에서 출발해서 이천 부발로 향하는 평택 부발선 철도가 우리가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평택, 안성, 부발 그리고 원주를 거쳐 강릉으로 빠지는 동서간 철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경기 안성시에서 철도 노선의 개통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평택 안성 부발철도 사업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최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 BC라고 합니다. 사업성이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이 가능한 수준의 긍정적인 결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총 연장 53.8km 구간에 최고 운행 속도는 250km의 고속화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평택, 안성, 부발 노선이 확정되면 평택, 포승에서 강원, 강릉까지 동서를 잇는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아울러 안성시는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안성, 청주공항으로 가는 철도인데요. 철도사업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총 연장 78.8km 구간에 국비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최고 운행속도 250km의 고속화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가 건립되면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34분이,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는 30분이 소요가 된다라는 기사로 KBS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철도와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제3차,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안성이 두 개 다 포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요, 보면 평택 부발철도 건설,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 거예요. 평택 부발철도 건설이 조기에 이제 추진하자고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하고 각 지자체, 안성시장, 용인시장, 경기도지사 다 각 지자체들이 모여서 좀 빨리 진행하자라는 협약식을 5월에 맺었는데 관계자 나온 얘기가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 부발선 이 조기 착공하는 이 부발선은요, 이 제3차 국가철도망입니다. 지금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그 수도권 전철은 제4차 국가철도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평택 부발선 같은 평택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서 부발로 이어지는데 이 라인도 지금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좀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건 좀 지나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안성에 철도가 없었는데 이제 철도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 너무나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성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희소식은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서요,
안성, 진천, 청주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 처음에는 안성, 진천, 청주공항 했다가요. 중간에 올해 9월이죠. 화성시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화성, 동탄이죠.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수도권 전철 청주까지 연장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동탄입니다. 동탄에서 안성,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죠. 거기를 거쳐서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서 여기 오창에 보면 청주공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평택에서 이제 뭐 가도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로 이렇게 철도까지 생기면 동탄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인천을 안 가고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겠죠. 충분히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명칭이 사실은 수도권 내륙철도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 철도 구축 사업은 2019년 3월 28일 안성시와 진천군, 청주시 간의 공동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2020년 말까지 확정된 예정인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요,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워크숍을 갖고 이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TF팀을 안성시에서는 구성을 해갖고 각 담당자들로 배치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이쪽에 이것도 정말로 괜찮은 철도 라인인 것 같아요. 이 라인하고 평택 부발선 라인이 두 개가 철도가 된다면 진짜로 안성시는 날개를 단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까지 12.1km, 진천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는 12.4km, 그리고 동탄에서 안성까지는 28.8km,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까지는 22km고요. 청주공항에서 오송까지는 22.5km입니다. 기존의 수서, 성남, 용인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은 투자의 도시고요. 그래서 안성을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안성이 어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축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안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좋은 투자의 모델이 바로 안성시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